정적을 가른 기계음 속 병실 한켠에 누운 정미자. 총격으로 쓰러진 그녀의 곁엔 오직 기계만이 숨소리를 대신할 뿐이다. 그 앞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당당히 들어선 한 남자, 민주영. 그날 윤동주의 인생은 또 한 번 뒤틀린다. 정미자의 피로 물든 기억은 그의 눈빛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눈앞에 나타난 민주영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다. 병문 안 왔습니다. 동주의 이마가 찌푸려지고 손등엔 잔뜩 힘이 들어간다. 분노로 가득 찬 그가 말없이 다가가 민주영을 주먹으로 내려친다. 하지만 그 주먹의 대가는 예상보다 더 무거웠다. 민주영은 미리 준비해둔 폭행 영상을 들이민다. 고맙게 쓸게요. 직위 해제 그리고 특수팀 해체. 그 시각 고만식 팀장은 경찰청장에게 굽실거리며 팀을 지키려 안간힘을 쓴다. 마음 한켠엔 미안함 뿐이다. 윤동주는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싶어한다. 팀이 무너지지 않게 자기가 벽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안나는 그런 동주를 말없이 지켜본다. 무너질 듯한 그의 어깨에 묵묵히 손을 얹는다. 한편 특수팀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민주영의 조직을 하나씩 파헤치며 그의 실체를 정조준한다. 백석춘, 김연아, 레오, 오정구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조율자 민주영. 심지어 마귀라 불리는 인물에게도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다. 마귀는 정미자가 총을 맞은 직후 응급처치를 했고 그녀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었다. 그러나 마귀도 민주영에게 약점을 잡힌 처지, 찾고 있는 여자의 정보를 담보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 민주영은 냉동창고를 근거지로 거대한 마약 거래를 준비 중이었다. 돈, 권력, 폭력,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돈을 믿어요. 나 믿지 말고. 윤동주는 징계위원회에 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해명하기보다 한 문장만을 읊는다. 복싱 선수 시절 그는 늘 이렇게 선서를 시작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만을 남긴 채 그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다. 그리고 홀연히 사라진다. 며칠 뒤 체육관 창고에서 구겨진 몸을 발견한 특수팀. 멍들고 피범벅이 된 윤동주는 조용히 책상 밑에 숨어 있었다. 그저 웃는다. 괜찮아요. 맞는 건 잘하니까. 알고 보니 그는 민주영을 찾아가 자기를 마음껏 때리라고 했다. 대신 특수팀을 살려달라고 몸 하나 희생해 팀을 지킨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나. 지난날의 날선 말들을 후회하며 그를 찾아 나선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아냐. 나도 생각했어. 민주영을 이길 방법이 없단 걸. 근데 맞는 건 진짜 잘하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한나의 눈동자가 떨린다. 그를 붙잡으며 묻는다. 그래서 넌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 윤동주는 고개를 천천히 든다. 아니 나 포기 안 해. 그딴 건 왜 해?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라운드는 아직 남았으니까.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는다. 가늘고 깊은 키스. 그 속엔 다짐과 위로 그리고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가 담겨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영의 음모는 계속되고 동주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난다. 포기하지 않는 자 윤동주. 굿보이 7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 그런 날이 있다. 아무리 계산해도 모든 게 틀어지는 날. 호흡, 떨림, 각도, 바람 모든 걸 고려했지만 총알은 궤적을 벗어난다. 오발탄 같은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정직 1개월. 윤동주는 특수팀에 복귀했다. 고만식의 설득과 청장의 묵인을 이끌어낸 끝이었다. 청장은 특수팀의 전력을 줄이고 홍보 업무에 투입시키는 조건으로 해체를 유보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팀. 하지만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지안나의 집 앞. 그날 밤 동주는 짐을 들고 돌아서려 했다. 갈 데도 없으면서 자고 가요. 지안나의 한마디에 그의 발걸음은 멈췄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다.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는 두 사람. 서로를 향한 눈빛은 피하지 못했고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는 순간마다 감정의 파도가 일었다. 비밀 연애, 공과 사의 구분은 현실에서 쉽지 않았다. 한편 특수팀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교육 행사에 투입된다. 표면적으로는 시민 홍보 활동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광수대의 제보, 인성항에 아직 에페드린이 남아있다는 정보. 하지만 관세청은 움직이지 않았다.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때 고만식의 팔에 생긴 발진, 러시아에서 들어온 붉은 도깨비에 물린 흔적, 방역을 하자. 고만식의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팀원들은 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인성항에 침투했다. 도깨비 소독을 명분으로 접근한 현장. 하지만 그들 앞에 똑같은 복장을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바로 김연아, 마귀. 그녀는 발작을 연기했고 방심한 팀은 수하들의 기습에 당했다. 마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녀가 머물던 컨테이너를 떠올렸다. 곧바로 해당 컨테이너로 향한 동주. 그 안, 인형 안에 숨겨진 에페드린을 찾아내 작전을 마무리했다. 작전 이후 특수팀은 짧은 회식을 했다. 맥주잔을 들고 웃고 떠들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걸. 지안나와 동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김종현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종현은 한나와 동주의 미묘한 관계를 눈치채고 한나와 같이 가려는 동주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잘 데가 없다는 핑계였지만 마음은 달랐다. 동주는 그 집에서 종현의 과거를 마주한다. 과거 펜싱 국가대표였던 종현. 경기 중 눈 부상으로 금메달을 놓쳤고 이후 바늘과 뾰족한 물건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책상 위 아직도
지안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다. 동주는 말한다. 헤어졌으면 정리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민주영은 압수된 마약 원료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레오와 함께 이광세를 협박해 정보를 유도했고 광세는 결국 특수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하지만 그 말 모두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진실인지 덫인지 가서 다 말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안 그러면 다리도 못 쓰게 해줄 테니까. 만식은 고민 끝에 정보를 따르기로 한다. 압수품은 터널을 통해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다. 특수팀의 차량이 터널에 진입한 순간 입구가 봉쇄됐다. 괴한들이 출입을 막고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종현과 한나는 터널 내부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종현은 칼에 찔리며 쓰러졌다. 한나는 총을 들고 맞섰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고만식, 신재홍, 그리고 윤동주 그들은 외부에서 진입 중이었고 터널은 말 그대로 사지였다. 동주는 오토바이를 몰고 터널로 진입한다. 엔진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폭주족들이 그를 가로막는다. 그 순간 그의 머리는 심하게 울린다. 펀치 드렁크 증상이 다시 고개를 든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눈을 부릅뜬다. 그의 안에 있는 단 하나 지안나. 그녀를 위해, 팀을 위해 그는 또 한 번 일어선다. 괴한들을 쓰러뜨리고 한나가 있는 곳까지 내달린다. 굿보이 8화. 모든 계산이 틀어지고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날 것 같던 하루. 하지만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윤동주. 그는 또 한 번 스스로가 굿보이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9화 예고에서는 특수팀의 작전을 간파하고 민주영 일당들이 역으로 습격을 한 장면으로 비춰지며 마귀와 한나가 대면하는 모습도 비춰지는데요. 그리고 한나가 납치를 당하고 동주가 한나를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동주는 한나가 납치당하자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 흥분하며 일처리를 하던 모습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은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과연 한나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 1드라마 굿보이 JTBC에서 본방 사수하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